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험 일정 가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에듀피디에서 이미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거의 일정 가이드는 즐겨찾기 해가지고 매번 들어가죠.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제 시험 일정 분석팀이라고 있어요. 이제 수년 전에 저희가 계리직 시험 관련해서 시험이 좀 비정기적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 계리직을 조금 수험생들이 좀 안전하게 언제 볼지를 좀 미리 알고 공부하면은 공부에 좀 집중할 수가 있겠구나. 자, 왜냐면은 시험이 내년에 볼지 내후년에 볼지 특히 경채도 그러죠.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시험 막상 확정 공고 나오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기간 동안에 조금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놨던 분들이 좀 뒤늦게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좀 시작하셔라. 다른 사이트, 다른 학원보다는 에듀피디가 조금은 더 선점을 원하기 때문에 합격자 선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분석하는 거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표를 하는데 그 공표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은 공개를 하자면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쪽 팀원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 5명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관련 수험 정보 분석 관련해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그분들조차도 솔직히 이런 일정 정보를 분석하는 걸 굉장히 조금 어려워해요. 뭐 흔한 예로 작년에 이제 신입 그 경력자지만 우리 에듀피디에 처음 들어오신 분한테 이 내용 다 알려주고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거진 뭐 한 달 정도 그냥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냥 저는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은 공무원은 또 공무직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원표라고 있습니다. 정원표라고 하는 거는 이 관청에서 이 정도 숫자의 인원이 근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법규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더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인원 관련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채용을 하기 전에 보통은 정원을 늘려야겠다. 혹은 정원을 뭐 좀 줄여야겠다. 뭐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늘리는 경우에 보통 이런 그 정원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부분이 개정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들어가죠. 법제처에 대한 사이트는 거의 우리 그 팀원들 같은 경우에 매번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주요 검색하는 그런 관청들이 있어요. 산림청, 국립중앙도서관, 국회사무처, 또 우리 법무부, 교정직 있죠. 그리고 이제 보호직도 있고, 그리고 계리직, 청원경찰, 그리고 각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각 주관처, 해양수산부 이런 각 청원경찰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렬들에 해당하는 거를 각각의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게 딱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면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퇴직수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된 내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야, 이 시험을 뽑겠구나라고 하는 걸 싹 뭐 한 35개의 관청이 있다면 그 중에서 걸러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한 10몇 개 정도로 걸러내요. 그 10몇 개를 또다시 다른 사람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수를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10개에서 다시 8개나 7개로 암축을 시킵니다.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레이더망에 잡혔다 그래서 그걸 다 발표를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찌라시, 에듀피디가 발표한다 찌라시 해가지고 전부 다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중률 자체가 80%가 안 돼. 뭐 10개를 내서 8개 맞았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틀리는 게 한 건만 나와도 솔직히 에듀피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내가 직장을 때려쳤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조금 80보다는 90, 90보다는 100%에 인접할 수 있기 위해서 레이더망에 잡혔지만 조금 뭐 불확실하다 혹은 좀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과감히 버려버렸어요. 그 버린 것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통계청이 그랬죠. 통계청 처음에 레이더망에 처음으로 잡힌 게 통계청이었는데 그냥 버려버렸고 근데 이제 뽑았죠. 그죠? 근데 아쉽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함축을 시켜서 2020년도에 한 5-6개 관청을 발표를 했고 그게 100% 적중을 했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지금 한 12개 정도 레이더망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한 지금 추려가지고 한 8개 정도로 함축을 시켰어요. 근데 그중에서 아마 발표는 한 대여섯 개만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도. 하지만 그번 그 발표하는 내용 중에 요게 이제 그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한 게 인천시 쪽이었고 청원경찰, 두 번째로 발표한 게 서울시 청원경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주간처.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환경부 경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할 게 또 뭐 해양수산부 그쪽 경채가 있어요. 그것도 따로 별도로 강의를 찍을 거고.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에듀피디 이제 공식 블로그라든지 네이버에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제 개인 그 유튜버에다가 올릴 건데 이거를 이제 오픈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저희가 뽑는 주간처는 아니에요. 관련해서 이제 주간처 관련해 가지고 뭐 너희들이 뽑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에듀피디가 이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를 공개를 해도 따라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데가 있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에듀피디만의 이제 뭐 몇 년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뭐 회사 내부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에듀피디에서 공부해서 합격해서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의 어떤 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막상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에듀피디 내에서 공개를 합니다. 유튜브로 막 무료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아무래도 우리 회원들을 합격을 먼저 시켜야 되잖아. 그죠? 에듀피디 내에 공개를 해요. 근데 에듀피디 내에 공개를 해봤자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은 다른 사이트들, 다른 학원, 다른 카페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분석한 것 마치 이렇게 올려요. 최근에 제가 어디입니까? 서울시 청원경찰 관련해서도 채용 인원부터 필기시험 일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저희가 올렸죠. 근데 이거를 어떤 카페에서 마치 그 카페지기가 이 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출처 에듀피디라고 밝히지도 않고 정보가 입수됐다. 그래서 막 그 카페 댓글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정보 어디서 얻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에듀피디에서 얻었습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잘 저희가 뭐 분석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조금 좀 아쉽죠. 뭐 물론 이제 뭐 이거를 가져가는 건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출처는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듀피디를 제일 먼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면 어차피 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서울시 청원경찰 2021년도에는 상하반기 2번 뽑는 게 아니라 1번 뽑는다고 발표를 분명히 영상에서 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냥 일정만 가져가고 상반기 때 6월 19일 날 볼 것 같습니다라고 타사는 그렇게 발표하더라고. 제대로 한 발표가 아닌 거지. 일부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을 안 찍기보다는 제대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타사에서도 아니구나. 2번 뽑는 게 아니라 1번 뽑는구나. 35명 정도 뽑는구나. 6월 19일인데 8월 19일로 미뤄질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 충분히 좀 보시고 수험생들도 오해하지 말고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혹은 홈페이지 상이라든지 혹은 우리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막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의 이제 타사가 이제 부랴부랴 뒤따라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고 발표하는 데 중에서는 전국 최초 발표합니다. 뭐 이렇게 아예 문구를 쓰는 데도 있더라고.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2달 전에 이미 발표한 건데 2달 뒤에 발표하면서 그래서 뭐 이해는 되는데 뭐 그거를 뭐 어찌 뭐 저찌저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타사 직원분이 계시다면 에듀피디의 정보와 이 표를 가져가는 거는 뭐라고 안 그래요. 어차피 뭐 퍼지게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미지를 그대로 쓰실 거면 출처는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학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카페에서 그 정보를 퍼다 나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걸 저희가 공개하면서 뭐 음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출처를 꼭 좀 밝혀주셔라. 이런 내용으로 좀 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청원경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연구지도사도 그렇죠. 우리 연구지도사 이 수험 일정 가이드를 정리하는 우리 직원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이쁘게 이미지화해서 꾸미게 하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 빠르게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에디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최근에 공고 나오는 경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연구지도사 쪽에서 어떤 연구자를 뽑고 그 연구사에 대한 채용 인원과 응시 조건과 시험 과목과 접수일과 접수하러 가는 곳과 공고문과 그거에 대한 경쟁률과 합격성까지 일일이 여러분들이 공고문 보기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 표를 이미지로 자기네들이 이것만 보고 만들어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오타를 여기다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에디터로 쓰다 보니까 그 오타 난 것까지 그대로 갖다 쓰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얌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약간은 서운한 마음에 이 자리에서 조금 섰고 또 이런 영상을 찍어서 관련해서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출처가 왜 궁금해? 출처가 궁금한 이유는 자기들도 그 출처를 알아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혹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환경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은 2019년도 8월 말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 8월 말에 2019년도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11월 정도에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영상을 찍었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적중을 했고. 근데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분석과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하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는 뭐 어떻게 해라 라기보다는 딱 하나예요. 에듀피디에서 공부하는 분들, 에듀피디를 믿고 공부하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공부에 집중해서 올인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하는 분들 중에 슬럼프가 와서 잠시 공부를 놨다. 혹은 하루에 보통 뭐 4-5시간 꾸준히 공부하던 분들도 뭐 1-2시간으로 줄였다. 혹은 다른 자격증부터 따야지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혹은 다른 특정 어떤 그 공무직 시험을 잠깐 놓고 다른 자격증 시험에 그 조금 눈을 돌리신 분들 중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이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고 또 에듀피디를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믿고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 또 2021년도에 믿고 공부해서 합격하실 분들조차도 이 영상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뽑아서 던지는 정보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만 얘기 좀 드리자면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 찍고서는 좀 이따가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할 건데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에 시험이 있었죠. 각 주관처별로 무슨 동해지방 어디 뭐 무슨 지방 어디 이런 식으로 채용이 있었는데 지방 청별 구분 모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필기시험이 볼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작년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있었죠.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동해지방 해수청이죠. 해수청. 그쪽에서 10명의 일반인과 2명의 장애 쪽을 뽑았는데 요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인원이 12명이 아니라 한 2-3명 정도 줄을 것 같아요. 채용 인원이. 뭐 줄면 준다 그러지.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분석하려면 해양수산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디예요? 이게 하나의 통째로 해양수산부 그 하위 기관이지만은 과학원, 수산청 무슨 동해지방, 마산지방 이걸 별개로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해지방이나 뭐 이 특정 지방 쪽에서 인원이 여긴 줄겠구나, 여긴 늘겠구나 이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정보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갑자기 결혼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서 수치가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이 인원은 발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확시시되는 정보, 확시시되는 주관처를 조금 저희가 선별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믿고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있고 내용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것저것 뭐 하는 그 잡다구리한 그 맡은 업무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가 오거나 하는 내용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정보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뭐 뻥치시네. 뭐 그럴 때 보면 이 한편으로는 뭐 어차피 그 뭐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야 그래도 2020년도에 혹은 2021년도에 에듀피디에서 올려준 영상 보고 좀 일찍 시작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라도 좀 해주시면 참 그 의욕이 살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의욕이 좀 상실됐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5명 중에 그 아까 그 신입사원 나간 한 명도 그 부담감이 되게 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집계한 정보가 혹여라도 틀리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화살이 다 자기 쪽에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담감 때문에 조금 업무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도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